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상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그냥 쭉 계속 지상 출입구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걸까요? 예,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관계자들은 일반 뭐 이런 재판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가다 보니까는 이 출석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3차 이후로는 계속해서 불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5차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시 한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걸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기자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재판의 뭐 유불리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4차 공판기일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었다 보니까는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발언이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이 재판 외에 이런 과정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만약이라도 이 부분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당사자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그러면 앞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이 굉장히 많은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이게 비화폰이 결국에는 경호처에서 이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보면 이 군사상 또는 이 공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소에 이 동의가 없이는 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이 이 경호처에 있는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경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경호처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부분 경호처와의 충돌이 경호처의 이 수뇌부라든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한 것이다라는 지금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치를 하고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임의로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아니라 제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이 서버 기록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에서 확보한 다음에 이게 이 경호처 서버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자동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이 기간 동안의 이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던 비화폰이라든지 또 이 경호처 이 수뇌부들이 사용하고 있던 비화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화폰 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실물을 경찰에서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실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포렌식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서버 기록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마 이게 서버 기록을 포렌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자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그 혐의 자체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이 부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의 사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재판 중인 뭐 내란 혐의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이 기록을 그대로 받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뭐 그 법원에서 정보 조회를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다른 뭐 경위를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경호처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검찰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검찰도 이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 위함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찰에서 확보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 검찰에서 그대로 절차 없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이제 23일에 이 현재 지금 형사합의 25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합의 25부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경호처 서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형사합의 25부 재판부에서 이 부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 경호처에 또다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이제 경호처에서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사건과 관련한 이 서버 기록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혐의 자체가 일단은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져 있는 전성배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통일교가 등장합니다. 이 통일교의 전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이 전성배 씨에게 이 샤넬백 등의 이런 고가의 선물을 제공을 했고 이 제공을 한 목적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한 목적 자체가 어떠한 이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혐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이 청탁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 관계자들의 소환을 통한 뭐 참고인 조사 또는 아니면 이 관계 피의자들의 조사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이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 또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절차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이 관계자들 지금 현재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있습니다. 유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샤넬백을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이 부분 진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정해서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서 묻는 예, 이런 예.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자료들이 지금 이 진술만이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이 소환을 그 소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대선 전에는 조금 응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쯤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정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검찰에서 이 관련된 수사 기록을 가지고 기소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인물들, 그러니까 전성배 씨, 또 유모 씨,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방에 대해서 받은 적도 없고 모르게 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가방의 목적지가 김 여사였다면 이게 지금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 목적지가 김건희 여사였는데 전달이 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뭐 청탁이라든지 목적이 없이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가 이 기존의 디올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올백 사건 당시에 청탁금지법의 이 조문을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검찰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또다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떠한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 청탁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죄라든지 이런 알선 수재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이 죄를 범하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내가 알선해주겠다, 잘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하고 어떠한 이런 현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알선 수재가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알선 수재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이제 지급을 하고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 하나의 인격체라든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뇌물 수수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죄명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럼 내일 이 자리에서 뭐 의결까지도 가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내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소집 목적이라든지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 법원에서의 사법부 독립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임시회의가 일단은 소집이 청구가 됐고 이 5분의 1 이상이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일정은 지금 이날 열립니다라고 공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의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또 이게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과반수가 이제 출석을 해야지 개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의결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이 동일한 경우에 의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 안건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어떠한 뭐 표시가 의결이라든지 어떤 표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장 내일 열릴지부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이 부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리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제 개최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반수의 출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반수 출석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럼, 예,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출석을 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개의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이 이제 어떠한 의견을 표출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견이 안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릴지 열리더라도 이게 의결까지 갈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공통된 의견이 내일 도출되지 않는다면 뭐 대선 이후에 한 차례 더 열린다던가 이렇게 추후에도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5조를 보면 정기회의 같은 경우가 4월 둘째 주 월요일 그리고 12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기회의가 아니라 임시회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임시회의가 이 5조의 사항에 따라서 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그리고 소집 이유를 명시해서 이 부분 요청을 했을 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5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임시회의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날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뭐 진행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만약에 결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다시 한번 임시회의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